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내 디자인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디자인 기획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요. 첫 번째 실내 디자인 일반과 실내 디자인 설계 개념 설정, 실내 디자인 역사 및 트렌드로 이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 디자인 기획에서 우리가 출제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실내 디자인 일반과 설계 개념 설정, 여기는 7.5%고요. 실내 디자인 일반은 0%라고 있는데 우리가 2022년도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집어넣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많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은 실내 디자인의 기초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CBT로 시험을 봤을 때 그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어떤 날은 어떤 회에는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내 디자인 일반도 출제 기준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0%이긴 하지만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 역사 및 트렌드 1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실내 디자인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디자인 일반은요, 아까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맨 처음에 패스노트는 이 강의에서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 숙제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숙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실내 디자인 목표, 개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조건, 여러분들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지금은 안 나왔지만 한 문제 꼭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염두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실내 디자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내 디자인 개념이라는 것은요. 그 과목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실내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보면은 실내 디자인이니까 실내에 대한 디자인이죠. 근데 그래서 1번 보면은 내부 공간에 대한 계획 및 실행 과정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내부 공간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 공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활동하는 것은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공간도 활동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실내 디자인이라고 해서 실내만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외부 공간, 건축 외부 공간, 도시 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내 디자인은 왜 하냐면요. 인간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디자인으로 창출해내는 그러한 모든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활동이 되게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편리하게끔 기능성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기능성과 함께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신미성,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이 꼭 여기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 디자인을 얘기를 할 때는요. 기능과 신미성과 그 다음에 쾌적성에 대한 얘기 꼭 여러분들이 이 세 단어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을 위한 행위로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실내 공간의 효율 증대. 여기도 아까 얘기한 기능성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건축 및 환경과의 상호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실내 디자인을 하지만은 건물, 건축과 관련되고 이 건축과 관련된 주변 환경과 같이 고려를 해서 총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인간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쾌적성과 관련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제 1번. 이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보면요. 실내 디자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한번 볼까요? 기능보다 장식을 고려한 심미적 공간 창조 행위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능 항상 들어가야 되고요. 기초적인 기능 위에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위한 심미성 강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심미적인 공간만을 위한 행위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다른 부분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 기출문제는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그 변형된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실내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인간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쾌적성하고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디자인의 한 분야로서 인간 생활에 여기 나왔죠. 쾌적성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거. 제가 꼭 얘기했어요. 개념 얘기에 나오면 기능성과 심미성, 쾌적성 이 단어가 세 개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을 위한 행위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겠죠. 그래서 목적을 위한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을 실내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내 디자인 목표입니다. 개념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쾌적성에 대한 얘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적합한 환경을 추구한다. 인간을 위해서 기능이 추가된 그러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와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 생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것도 쾌적성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 거죠. 세 번째, 인간 생활 기능을 충족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생활하기 편한 작업, 휴식, 취침, 휴식에 관한 그런 것들이 만족하는 디자인 형태로 창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제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9년도에 출제가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목적하면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쾌적성 추구하는 것이다. 3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다른 답변들이 문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1번은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다. 품격만 높여가지고는 실내 디자인은 사람의 그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기능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공간을 창조하는 경제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술로서 모든 분야의 통합에 의한 감성적 요소의 부여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능성이 있는 그런 기능성과 그 다음에 이 감성적인 요소가 부여되는 그러한 실내 디자인이 창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세 번째, 인간 생활의 쾌적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 별표 나왔습니다.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이 별표를 이제 나타나는 이 부분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내 디자인 조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실내 디자인은 제가 얘기했지만 기능성, 심미성,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적 조건, 경제적, 창조적 조건 이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지만이 좋은 실내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조건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요. 기능이라는 것은 그 공간이 이 디자인적으로 그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가 돼야 되는 거고 공간의 배치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어떠한 공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잘 맞추어져 있는지 그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적인 조건은 아름다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예술성이라든지 시대성, 문화성에 대한 조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물리적, 환경적 조건은 기후라든지 기상 상태로부터의 보호라고 했어요. 우리가 실내를 디자인하지만 건물과 같이 그 놓이는 지리적인 위치, 환경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물리적, 환경적 조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인 조건 보시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가 경제성을 따질 때는요. 우리가 가성비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디자인을 해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이 창출이 되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창조적인 조건, 독창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실내 디자인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출자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다음 설명에 알맞은 실내 디자인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16년도와 20년도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내 디자인 조건 제가 별표했죠.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문제는 우리가 실내 건축 기사를 풀다 보면은 유형들이 있는데 이거는 박스형 문제인 거예요. 박스형 문제는 보통 정의라든지 개념을 묻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박스형 문제가 아닌 거는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거기서 고르는 그러한 유형들이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형 문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최소의 자원을 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의 자원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자재가 들어가는 거죠. 공사를 하려면 경제성하고 매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최대로 만족할 수 있는 효과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기능적인 조건, 심미적인 조건, 물리적, 환경적 조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3번 경제적인 조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실내 디자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내 디자인을 할 때는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이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간을 좀 영역을 좀 나눠놨는데요. 우리가 챕터 3 세부 공간 계획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주거 공간, 업무 공간, 상업 공간, 전시 공간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거 공간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주 공간인 주생활 공간인 거고요. 업무 공간은 사무, 어떠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 은행, 공장, 관청, 이런 것들이 업무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업 공간 같은 경우는요, 이윤을 추구하는 판매 공간, 모든 공간을 여기에 상업 공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점, 백화점, 식당, 카페, 모든 상업 공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1차 시험을 합격한 후에 2차 실기 대비를 할 때 우리가 작업형에서는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상업 공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 공간 한 20%, 10% 정도 나오고요. 전시 한 10%, 5%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업 공간에 대한 부분은 챕터 3에 대해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시 공간 같은 경우는요, 기업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한 영리를 위한 전시 공간, 그 다음에 교육 문화라는 비영리 전시 공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13년도, 15년도에 걸쳐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번 건축 구조물에 의해 형성된, 여기 나왔죠. 내부 공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가 실내 디자인이라고 할 때 실내만 국한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이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낼 때 그 내부 공간만 한정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항목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죠. 2번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영리적인 공간, 비영리적인 공간, 아까 전시 공간 얘기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가구 디자인도 실내 디자인 영역에 포함이 되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얘기했어요. 실내 디자인은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다 디자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뿐만이 아니라 가구, 조명, 데코레이션에 대한 부분들까지 실내 디자인 영역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가구 디자인은 이렇게 실내 디자이너가 실내 공간에 포함된 가구도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전문적으로 별도로 가구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요. 네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대상 공간의 생활 목적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주거 공간, 사무 공간, 업무 공간이죠. 상업 공간, 전시 공간, 특수 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내 디자인 일반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변형된 문제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그 핵심 키워드 맨 처음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날 때는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패스 포인트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패스 포인트는요, 이 실내 디자인 일반에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그 정리를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시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패스 포인트 부분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서 외워주시면 충분히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 포인트 맨 강의 끝날 때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실내 디자인 일반 한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키워드, 목표하고 실내 디자인 조건 얘기했습니다. 실내 디자인 개념, 목표 나올 때는 뭘 꼭 얘기하라고 그랬죠? 쾌적성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내 디자인 조건. 제가 여기보다는 이게 실내 디자인 조건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 조건 하면 기능적, 심미적,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창조적인 조건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는데, 특히 이 기능적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내 디자인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기출 문제는요, 2022년도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었죠. 그 전에 시험 볼 때는요, 핵심 기출 문제만 풀어봐도 어느 정도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2022년도부터는 출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핵심 기출 문제만 푼다고 해서 합격률을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존의 핵심 기출 문제들을 그 22년도 출제 기준에 맞춰서 문제들을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22년도 기준에 맞춰서 이 핵심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은 다른,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 일반에서 그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실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념 얘기할 때 제가 기능, 심미성, 쾌적성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출제가 됐죠. 그러면은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실내 디자인은 내부 공간에 대한 계획 및 실행 과정의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죠. 제가 내부 공간뿐만이 아니라 외부 공간도 포함이 되는데 내부 공간에 대한 얘기만 해도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실내 디자인은 목적을 위한 행위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 맞죠? 세 번째 보죠. 세 번째, 실내 디자인은 미술의 한 분야로서 미적인 측면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만을 의미한다.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과 미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개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기능성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내 디자인은 인간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을 보다 아름답고 능률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창조하는 디자인의 행위 일체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핵심 기출 문제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답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항목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변형을 한다고 하면은 이 나와 있는 1, 2, 4번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뭐 틀리게 나오거나 맞게 나오거나 같은 항목의 내용들이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답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 어떻게 그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실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번, 실내 디자인은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인간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맞죠?
2번 같은 경우 보세요. 실내 디자인은 예술에 속한, 아까 1번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미적인 관점에서만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제가 약간 변형이 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개념과 목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능성, 신미성, 쾌적성을 염두를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실내 디자인은 목적을 위한 행위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맞죠? 네 번째, 실내 디자인은 실내 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창조해내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며 그 결과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이 개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유형이 약간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실내 디자인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해서 2017년도에 나왔는데 여기는 딱 보면 아시죠? 순수 예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 풀다 보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온다는 것을 숙지하면서 익히면 됩니다. 그럼 4번 실내 디자인 개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비슷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실내 디자인은 실내 공간의 사용 효율을 증대시킨다. 맞죠? 두 번째 건축 및 환경 상호성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활동을 도와주며 동시에 미적인 인간 활동을 도와준다는 것은 기능적으로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적인 만족을 주는 환경을 창조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네 번째 한번 보시죠. 실내 디자인은 일반 이용자의 영향을 벗어난 공간이라고 했어요. 일반 이용자의 영향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22년도부터 이제 바뀐 내용들을 보면 사용자 중심, 이 사용자의 행태라든지 이 공간을 사용하는 인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은 이 일반 이용자의 영향을 많이 그 의견이라든지 그러한 요구 조건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번이 틀린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017년도에 나왔는데 실내 디자인의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럼 옳은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3개가 아닌 것이겠죠. 그럼 한번 보죠. 어떻게 아닌 게 나오는지. 1번 사회의 다원화와 더불어 공간의 질적, 양적 향상이 필요하지만 여기 나오는 것은 대중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중적이어야 돼요. 실내 디자인은 대중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실내 공간은 인위적인 공간이므로 인위적인 공간 맞죠? 인위적으로 창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여기 정서적 분위기를 수용하는 디자인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능적이고 신미성, 인간의 감성, 사용자 중심의 이러한 정서적인 분위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은 틀린 부분이죠. 3번 같은 경우는 상업공간 디자인은 상업공간, 판매, 이익을 증대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했어요. 수익성을 위한 실내 공간 창출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나 다른 요소들도 디자인적인 다른 요소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실내 공간은 목적에 따라서 기능성, 수익성, 신미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 이거 맞죠? 기능성, 수익성, 신미성. 구분할 수 있으며 뒤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명확한 구분이 항상 가능하대요. 명확한 구분, 우리가 디자인 영역에서요, 딱딱 떨어져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부분만 보면 기능성, 수익성 해가지고, 맞구나 할 수 있는데, 뒷부분 잘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이제 실내 디자인 목표, 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실내 디자인의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4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번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적합한 환경,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맞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 여기 나와 있죠. 좌식의 실내 디자인을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동양은 좌식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현대로 오면서 우리가 공간에 맞게 좌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고 입식이 필요한 공간도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공간 목적에 맞게 기능에 맞게 이런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식의 실내 디자인을 추구한다. 이거는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 생활 환경의 질을 향상, 쾌적성과 관련된 내용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생활의 기능, 이것도 쾌적성 맞죠? 기능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제가 실내 디자인 조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실내 디자인 조건 박스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013년도에 박스형 문제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박스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내용을 하나 보면은 전체 공간 구성이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합리성이라는 얘기는요.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기능성하고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공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인간공학, 공간의 규모, 배치, 동선, 사용 빈도. 그러면은 이거는 그 공간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기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기능적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특히 이 기능적인 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능적 조건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8번 문제 보면은 다음 중 실내 디자인의 평가 시 고려되어야 될 상황. 여기서 보면은 고려되어야 될 상황과 거리가 먼 거라고 그랬어요. 가장 거리가 먼다고 하면 우리가 신미성, 기능성, 경제성 다 조건에 들어갑니다. 근데 네 번째 유행성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는 트렌드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유행성이 가장 제일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9번 인간이 생활하기 위한 실내 공간은 물리적, 환경적, 기능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데 기능적 조건, 여기 기능적 조건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기능적 조건. 기능적 조건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그 항목들을 보면 1번 기후, 기상, 예술성, 공간의 규모. 아까 기능적인 조건은 그 공간의 규모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기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죠. 공간의 규모. 10번 한번 보도록 하죠. 실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1년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내 공간을 사용 목적에 따라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맞죠? 아까 쾌적한 환경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실내 공간의 기능적, 정서적 측면을 다루는 분야로 환경적, 기술적 부분은 제외된다. 여기가 틀린 거죠.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 기술적인 거, 정서적인 거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를 위한 기능적 공간의 완성보다는 기능적 공간 중요한데 완성보다는 예술적 공간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내용이 말이 바꿔서 나오는데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도 사용자의 심미적이고 심리적인 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디자이너의 독창성과 개성은 배제된다고 했어요. 이런 것도 충족을 해야 되고 디자인의 아까 창조성, 독창성 조건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11번 실내 디자인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 보면은 평가 기준과 이제 거리가 먼 것 항목 보면은 기능성, 경제성, 심미성 다 평가되는 요소인 거죠. 주관성은 여기가 거리가 먼 것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2번 문제는 그러니까 변형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변형됐는지 한번 보세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로서 충분히 푸는데 이 변형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좋은 디자인을 판단하는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다고 했어요.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말을 좀 바꿔놓은 거예요. 실내 디자인을 하는데 그러한 조건에 맞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하면은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을 묻는 얘기인데 약간 변형돼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재료의 선택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반영, 아까 트렌드 반영돼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기능성, 부여, 기능성 중요하고요. 상징적 표현의 비율이 이 좋은 디자인의 기준과는 조금 거리가 멀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에 있는 문제들을 이해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변형된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디자인 영역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실내 디자인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에서 두 번에 걸쳐서 12년도, 14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실내 디자인 영역은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주 대상으로 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실내 디자인, 실내를 주 디자인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거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 환경이나 가로 공간에서도 발견이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실내 디자인 영역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보면은요. 실내 디자인은 인간의 물리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기능적인 조건을 충족함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정서적인 조건은 여기 정서적인 조건도 고려돼야 되는데 전적으로 어떻게 의뢰인의 몫입니까? 디자이너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실내 디자인은 건축 공간의 심리적 문제 해결이나 독자적인 표현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매스나 형태의 디자인을 주 영역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건축물의 매스의 형태나 연관이 되고 상호 관계는 있지만은 주 영역으로 삼는 거는 건축 분야에서 이 부분을 주 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을 할 때 실내 디자인하고 연계가 돼서 상호 고려를 하면서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을 보면요. 실내 디자인은 인간 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함에 있어 건축 공간에 기능적인 측면은 건축 영역에 해당되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3번하고 좀 비슷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별개로 실내 디자인하고 별개로 나갑니까? 상호 고려를 하면서 같이 보완을 하고 협조를 얻으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도 영역에 대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로 1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내 디자인 일반은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실내 디자인 조건만 외우시면 됩니다.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 사무 공간,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시되는 사무 공간인 거죠. 그래서 경제성, 쾌적성을 고려한 공간을 계획하는 것으로서 연구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호텔 나왔죠. 호텔은 숙박시설이에요. 업무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호텔 찾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주거 공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거 공간, 의식주를 해결하는 주생활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도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는 부분이고요. 상업 공간, 보면은 실내 공간을 창조적으로 계약해서 판매, 이윤을 창출하는 판매 공간을 얘기하고 백화점, 식당에 속한다. 맞죠? 전시 공간, 기업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한 영리 전시와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사고 개발을 위한 비영리 전시 공간으로 나눈다. 여기 4번도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15번, 마지막 15번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역과 관련됐는데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프로젝트 분류와 대상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3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1번 업무 공간, 아까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은행, 업무 공간 맞죠? 전시 공간, 박물관, 기념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의료 공간, 종합병원, 재활시설, 재활병원 여기 다 의료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찾아낼 수 있겠죠? 네 번째, 문화 공간, 도서관, 클럽하우스 여기에서는 이 클럽하우스, 체육, 위락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외우지 않더라도 아, 문화공간, 도서관. 근데 이 클럽하우스, 체육, 위락시설과 관련이 된 거 찾아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내 디자인 일반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어떠한 변형 문제가 나와도 난이도가 높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실내 디자인 그 일반에 대한 핵심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